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 끝날 때까지 좀 우울했었는데 장 끝나자마자 SK하이닉스 최태원 쪽에서도 이제 선물을 하나 보여줬죠. 아시다시피 자사주 관련된 이 소각 40조 원이라는 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3.3%입니다. 이거 꽤 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반응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8월 10일부터 주주 환원 관련된 것 경영진에서 공시를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까야 되는 거를 깠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SK하이닉스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킵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주 환원 관련된 뉴스가 나왔던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종목들까지도 잠깐 구경을 간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꽉 찬 음봉이었는데 지금 이제 밑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일단은 박스권으로 얘도 가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꼬리를 쫙 달았으니까 이동평균선 지켜줬으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애들이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등을 이루어 줬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봐야겠죠.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60일 동안 휴전을 한다고 했었던 내용이 일단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눈치 보기를 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더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저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게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금 트럼프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이 우세한 쪽에 있지만 이란을 자꾸 건드렸는데 뭔가 결과물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정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우세하게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적당히 간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시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거에 굴할까? 사실 그거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화당 승리로 이끌게 될라 그러면 아무래도 공화당 의원들 그것도 상원 의원들의 입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SK하이닉스의 호재랑 같이 맞물려서 장이 다 끝나고 음봉으로 패대기 치고 있었던 걸 다시 끌어올라와 줬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에 박스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단 부분을 뚫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던 곳을 이렇게 윗꼬리로 올라갔다 왔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구멍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게는 5번까지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구멍을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렇다고 했을 때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저점을 여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으니까 저점이 여기였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였고 이제 여기서 또다시 올라가면서 추세를 짧게라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HBF 관련돼 가지고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도 보시다시피 샌디스크랑도 이렇게 됐다라고 뉴스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요때도 보시다시피 미국의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5월달, 6월달 그때 이미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왔던 뉴스들 말고 2029년도까지 HBM이 자리가 없다, 수요가 꽉 찼다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자리를 지켜주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좀 낮춰주면서 약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을 만들어 줄 때는 또 HBF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AI 시장에 뭔가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뭔가를 또 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적이라는 거는 나오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맞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주주환원을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박스권으로 갈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만 SK하이닉스의 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쥐락펴락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매수가 SK하이닉스에 들어왔던 거를 봤을 때 종목별 증권사를 본다 그러면 여기를 제가 8월 17일, 18일, 19일 여기 3일 정도만 딱 본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UBS 증권 말고 맥커리 증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거를 만약에 조금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맥커리 증권이 꽤 많이 매수했는데 제가 이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얘네 배당 관련돼 가지고 좀 유명한 애들이다. 호주 쪽 애들인데, 근데 사실 배당이라는 게 주주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관련돼 가지고 예상을 했었다? 이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간접적으로 또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잖아요. 그죠? 주주환원 관련돼가지고 최태원이 쌩 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였고, 어쨌든 지금 저점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가 주는 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기서 이동평균선도 살리고 캔들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고, 거기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미국과 이란의 관계성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게 또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까지도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지지를 해줬어. 그러면 저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이번 시도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갔었던 일봉상 60선 요 라인까지도, 즉 매물대 상단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이거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여기 매물대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기대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타점에 대한 정의를 가져갈 때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돈 받는 것도 없고요. 멤버십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작성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만 띡 하고 보내시면 돼요.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SK하이닉스 가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해 주셨나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 봤을 때 아까 좀 못생겼었는데 음봉이 꽉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아준다 그러면 추세를 바꾸면서 일단은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과 동시에 방해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 일단 지금 이거 뉴스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했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8%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8%에서 지금 8%를 올렸어요. 고압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주주환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화끈하게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미국 시장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분위기 완전 좋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 꺼져 이씨 이러면서 그러면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뉴스와 속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이벤트 보셨죠? SK 하이닉스라고 보내실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 빨간색 양봉을 보고 있는 거는 기분이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